이 이야기는 경기도 일산에 사시는 박정아 씨의 사연을 각색 및 재현한 이야기입니다. 사연에 나오는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.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정아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. 그럼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. 그 여자가 제 머리채를 잡아당긴 건 오후 2시였습니다. 평범한 목요일이었어요. 빨래를 개다가 초인종 소리를 들었고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.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. 그리고 다음 순간 제 머리가 옆으로 꺾였습니다. 이 나이에 뭐 하는 짓이야? 그 소리가 귀를 뚫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습니다. 아프기 전에 다른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. 아, 들켰구나. 그리고 그 다음에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. 그래도 후회 없다.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. 제 감정도, 제 선택도, 제가 행복하다는 것도.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욕하셔도 됩니다.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. 근데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. 저는 63살입니다. 남편과 이혼한 지는 8해가 됐습니다. 사람들은 꼭 묻습니다.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아요? 처음에는 그 질문이 좀 불편했어요. 마치 혼자 사는 게 불쌍한 것처럼 느껴져서.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냥 웃으면서 대답하게 됐습니다. 아니요. 괜찮아요. 그리고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. 주말이면 딸 현아가 손주 지호를 데리고 왔습니다. 지호는 4살이었는데 들어오자마자 할머니 하고 달려와서 무릎에 올라탔어요. 그 조그만 몸이 제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리는 걸 느끼면 그걸로 그 주가 다 채워졌습니다. 더 바랄 게 없었어요. 평일 낮에는 동네 친구들과 다녔습니다. 영자 언니, 명숙이, 술래. 우리 넷은 20년 넘은 사이입니다. 일주일에 2-3번은 꼭 만났어요. 시장도 같이 다니고 칼국수도 먹고 요즘은 카페에 앉아서 수다 떠는 걸 좋아했습니다. 커피값이 비싸다고 투덜거리면서도 결국 가게 됐어요.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. 저녁에 혼자 집에 들어오면 조용했습니다. 처음 이혼하고 나서는 그 조용함이 무거웠어요. 문을 닫고 나서 들리는 정막이 너무 커서 텔레비전을 켜두고 잤던 적도 있었습니다. 근데 8해가 지나다 보니 이 조용함에도 익숙해졌어요.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. 나름 온기가 있는 삶이었습니다.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지. 그날 전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제 이혼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남편 한경수, 저보다 2살 많았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.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. 술도 안 마셨고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었습니다. 그냥 우리는 서서히 남이 됐습니다. 결혼 초에는 그래도 대화가 있었어요. 아이 낳고 키우면서 바쁘게 살다 보면 사이가 멀어진다고들 하는데 우리는 아이가 크고 나서 더 가까워질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현아가 독립하고 나서 집에 우리 둘만 남게 됐을 때 그제야 알았습니다. 우리 사이에 아이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. 밥상에 앉아도 말이 없었습니다. 텔레비전이 대신 말을 했어요. 자다가 발이 닿으면 나도 모르게 몸을 피했습니다. 그 사람도 그랬어요. 둘 다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. 이혼 이야기를 꺼낸 건 제가 먼저였습니다. 남편이 놀란 것 같았어요. 그런데 오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. 뭔가를 오래 붙잡을 만큼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. 우리 둘 다. 딸 현아는 한동안 저를 원망했습니다. 엄마가 먼저 꺼낸 거잖아. 엄마가 뭐가 부족했는데.
그 말에 저는 한참 대답을 못했습니다. 부족한 게 없어서 헤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. 근데 그게 맞았어요. 싸우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냥 물이 빠지듯 감정이 다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. 이혼하고 나서 남편은 지방에 내려갔습니다. 가끔 현아를 통해서 소식이 들렸어요. 잘 산다고. 저도 잘 살았습니다. 우리는 서로에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그냥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. 그날은 그냥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. 명숙이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혼자 시장을 갔습니다. 콩나물 한 봉지, 두부, 그리고 사과. 사과는 사러 갈 때마다 어느 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서 결국 아무거나 집었다가 돌아와서 후회하는 게 반복이었는데 그날도 똑같이 사과 앞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. 뒤에서 누가 이름을 불렀습니다. 정아야? 저는 그 순간 잠깐 멈췄습니다. 이름. 오랜만이었습니다. 딸을 낳고 나서부터 저는 그냥 현아 엄마였습니다. 시어머니한테는 며느리였고 남편한테는 여보였고 동네에서는 현아 엄마였고 나중에는 지호 할머니가 됐습니다. 제 이름 석자를 불러주는 사람이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기억도 잘 안 났습니다.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던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. 천천히 돌아봤습니다. 60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. 머리가 희끗했고 주름이 생겼고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습니다. 근데 눈이 그대로였습니다. 눈웃음이 먼저 나오는 사람. 강민준이었습니다.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말이 있잖아요. 그 말이 비유가 아니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. 저와 민준이는 22살에 만났습니다. 그 시절에는 여자가 직장 다니는 게 당연한 때가 아니었습니다.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왔어요. 고향이 충청도였는데 친척집 신세를 지면서 봉제 공장에 다녔습니다. 그 시절 지방에서 올라온 어린 여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. 민준이는 같은 동네 골목에 살았습니다. 친척집 근처에 자취하는 청년이었어요. 민준이는 저보다 2살 많았고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. 처음 말을 건 건 민준이 쪽이었습니다. 퇴근하고 골목 들어서는데 어두워서 발을 헛디딜 뻔한 걸 잡아줬어요. 괜찮아요? 그게 첫말이었습니다.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. 공장 일이 고됐습니다.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프고 퇴근하고 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민준이를 골목에서 만나면 발걸음이 달랐습니다. 공장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 한 접시 나눠 먹으면서 2시간을 앉아 있는 게 당연했습니다.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 시간이 좋았어요. 많이 사랑했습니다. 24이 되던 해에 일이 생겼습니다. 민준이 아버지 사업이 무너졌어요. 갑자기였습니다. 보증을 잘못 썼다고 했습니다. 그 집이 한순간에 빚더미 위에 올라앉았습니다. 민준이는 그때부터 일을 서너 개씩 뛰었어요. 얼굴이 눈에 띄게 여위였습니다. 저도 옆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었습니다.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. 저 집안이랑 엮이면 너도 같이 망한다. 그 말이 처음엔 너무 가혹하게 들렸어요.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. 그 사람 아버지 일인데 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냐고 맞서 보려고 했습니다. 근데 어머니까지 나서고 친척들까지 얘기가 퍼지고 집에 올 때마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. 민준이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느 날 저한테 먼저 말했습니다. 정아야, 나 버리지 마. 그 말이 얼마나 작고 떨리게 나왔는지, 그 사람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그 말을 꺼낼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. 저는 그 손을 잡고 말했었습니다.
안 버려. 근데 결국 버렸습니다. 제가 버린 게 아니라 상황이 버리게 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손을 놓은 겁니다. 아버지가 맞선 자리를 만들었고 저는 그 자리에 나갔고 결국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. 민준이한테 마지막으로 전한 건 친척을 통해서였습니다. 핸드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었으니까요. 편지를 썼다가 찢었습니다. 결국 동네 친구한테 부탁해서 말을 전했습니다. 결혼한다고. 며칠 뒤 그 친구한테 들었습니다. 민준이가 한마디를 남겼다고. 잘 살라고 해. 저는 그 말을 전해 들으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 잘 살라고. 그 말이 원망인지 배려인지 지금도 모릅니다. 40년이 그렇게 지났습니다. 시장에서 다시 만난 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그냥 서 있었습니다. 어색했습니다. 당연하죠. 40해가 넘게 지난 사람들이었으니까. 민준이가 먼저 웃었습니다. 사과 사러 왔어? 제가 그제야 손에 사과를 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. 응. 잘 골랐어? 사과는 들어봐서 무거운 게 맛있어. 그 말이 왜인지 웃겼습니다. 40년 만에 만나서 하는 첫 번째 대화가 사과 고르는 법이라니. 차 한잔 할래?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. 그냥 안녕 하고 가도 됐습니다. 이게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. 추억 속의 사람이 현실에 나타났을 때 반갑게 인사하고 헤어지는 게 맞는 거였습니다. 근데 저는 응이라고 했습니다. 시장 입구 쪽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. 아메리카노 2잔을 시켜놓고 마주 앉았습니다. 처음 몇 분은 그냥 서로 커피잔만 봤어요.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. 민준이가 먼저 꺼냈습니다. 잘 살았어? 응. 너는? 나도. 그러고 또 잠깐 조용했습니다. 그러다 동시에 웃음이 나왔어요. 우리 둘 다. 왜 웃어?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. 40년 만에 만나서 하는 말이 잘 살았어. 너는 이러니까. 그 말에 저도 더 웃었습니다.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.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. 저는 민준이 생각을 안 하려고 했어요. 연락처를 교환하긴 했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. 지나간 사람이니까, 추억이니까 거기서 멈추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. 근데 민준이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. 토요일 오전이었어요. 카톡이 왔습니다. 오늘 한강공원에 사람 많더라. 날씨 좋던데. 그 문자를 보면서 저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. 이게 그냥 날씨 이야기인지 아니면 나오라는 말인지 그 경계 어딘가에 있는 문자였습니다.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. 어떻게 알아? 거기 있어? 응. 나도 나가볼까 했는데. 그럼 나와. 그렇게 됐습니다. 한강공원 벤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. 그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2개 들고 와 있었어요. 제가 올 거라는 걸 알았던 것처럼. 어떻게 알고 2개 샀어? 몰랐어. 혼자 2개 먹으려고 했지. 또 웃었습니다.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한강을 봤습니다. 사람들이 자전거도 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저희는 그냥 앉아서 그걸 봤어요. 한참 있다가 민준이가 말했습니다. 나 아내랑 오래됐어.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. 이혼은 안 했는데 같이 산다고 해야 하나? 같이 있다고 해야 하나? 모르겠어. 오래전부터 저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았습니다. 이유를 붙이려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 말에 무게를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저는 대신 물었습니다. 그래서 힘들어? 민준이가 한강을 보면서 말했습니다.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집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아. 그 말이 어딘가에 가 박혔습니다. 저도 알았거든요. 그 느낌.
사람이 옆에 있는데 혼자인 것. 그게 어떤 건지. 우리는 그날 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. 세 번째 만남은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. 약속을 잡은 게 아니었는데 민준이가 오전에 연락을 했어요. 동네 쪽 왔는데 비 맞겠다. 커피 한잔 할 수 있어? 저는 우산을 들고 나갔습니다. 카페가 가득 찼습니다. 비 오는 날이라 다들 안으로 들어온 거였어요. 기다리기 싫어서 그냥 우산 쓰고 골목을 걸었습니다. 우산이 작았어요. 하나로 2사람이 쓰려니까 어깨가 닿았습니다. 민준이가 우산을 들면서 저쪽으로 기울여줬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엔 그 사람이 비를 맞게 됐어요. 이쪽으로 와. 됐어. 내가 들게. 제가 우산을 뺏으려고 손을 올렸는데 그 손 위에 민준이 손이 얹혔습니다. 잠깐 멈춰버렸습니다. 빗소리가 들렸습니다. 그 사람이 손을 치우지 않았습니다. 저도 치우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서 있다가 그 사람이 조용하게 말했습니다. 이번에는 놓치기 싫다. 빗소리 속에서 그 말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.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. 지금 이 순간이 경계라는 걸. 여기서 손을 내리면 그냥 옛날 친구로 지낼 수 있고 손을 그대로 두면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걸. 저는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. 그 선택이 맞는지 틀린지 저는 그 순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그냥 하고 싶었습니다.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. 크게 특별한 것들은 아니었어요.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걷고 같이 시장을 다녔습니다. 말이 많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그 조용함이 좋았어요. 말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. 민준이는 요리를 잘했습니다. 어느 날 집에 와서 된장찌개를 끓여줬는데 맛이 제 어머니 된장찌개 맛이랑 비슷했습니다. 어떻게 이 맛이 나냐고 했더니 멸치 육수를 오래 우렸다고 했어요.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공을 들인다는 게 저는 그게 그 사람답다고 생각했습니다.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. 연락했더니 1시간도 안 돼서 왔어요. 약국에 들러서 감기약이랑 죽을 사왔습니다. 이마에 열이 있냐고 확인하고 약을 챙겨주고 제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었습니다.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.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. 이게 사는 거구나. 누군가 아플 때 달려오는 사람이 있다는 게, 이마에 손을 얹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, 그게 얼마나 당연한 것 같으면서 당연하지 않은 건지. 결혼 생활 30년 동안 저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. 아프면 혼자 약을 사 먹고 혼자 누웠습니다. 남편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우리의 방식이었습니다. 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. 지금은 달랐습니다.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하면 민준이 옆에 있을 때마다 느꼈습니다. 40에 전에 이 사람을 놓지 않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. 그 생각이 아프게 느껴지지 않고 이상하게 지금 이 순간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. 과거에 갇히는 게 아니라 과거가 지금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. 어느 날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민준이가 말했습니다. 너 그때랑 똑같다. 저는 웃었습니다. 거짓말하지 마. 아니야. 눈이. 사람을 볼 때 눈이 그때랑 똑같아. 그 말에 웃으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. 이상하죠? 좋은 말을 들었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, 그 사람도 그걸 알았는지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제 손을 잡았습니다.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. 우리가 만난 지 석 달이 됐을 때쯤이었습니다. 영자 언니가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. 카페에서 수다를 떨다가 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. 야, 요즘 너 뭔가 달라졌다. 제가 뭐가라고 했더니 언니가 말했습니다. 모르겠는데 얼굴에서 뭔가 나와. 좋은 거. 저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.
명숙이가 언니 말을 받아서 말했습니다. 맞아. 나도 느꼈어. 뭐야? 남자야? 저는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. 그런 거 아니야. 순례가 말했습니다. 아니야가 아닌 것 같은데. 그날 저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. 말할 수가 없었어요. 유부남이라는 걸 알면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있었으니까. 집에 돌아와서 오래 생각했습니다. 이게 맞는 건지,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올바른 건지, 민준이한테 아내가 있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. 사이가 어떻든 법적으로 부부라는 건 사실이었습니다. 그 안에서 제가 만나고 있다는 게 그게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민준이한테 직접 물었습니다. 우리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? 민준이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. 그러다 말했습니다. 나 정리할게. 쉬운 말처럼 하지 마. 쉬운 말 아니야. 근데 이미 오래전부터 끝난 관계야. 그걸 내가 그냥 유지하면서 살았던 거고. 왜? 귀찮아서?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? 이제는 모르겠어. 근데 너 만나고 나서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건 알겠어.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결정했습니다. 기다리기로. 그 사람이 정리하는 걸 기다리기로.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. 제가 기다리는 동안 그 사람은 여전히 다른 집에 있는 것이었으니까 그게 편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. 근데 이미 시작이 됐고 이미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. 그렇게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. 그날 오전까지는 아무것도 달랐던 게 없었습니다.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. 창밖으로 햇볕이 들어왔고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나왔고 조용하고 평범한 오전이었습니다. 초인종이 울렸습니다. 택배인가 싶어서 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문으로 갔습니다. 열었습니다.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. 5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. 화장이 짙었고 눈이 빨갰습니다. 많이 울었거나 오래 화가 나 있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. 저는 그 여자가 누군지 바로 알았습니다. 근데 그 순간 알아차릴 겨를이 없었습니다. 그 여자가 아무 말 없이 손을 올렸습니다. 그리고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. 몸이 옆으로 쏠렸습니다. 머리가 당겨졌고 발이 엉켰습니다. 문틀을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. 복도로 밀려났습니다. 이 나이에 뭐 하는 짓이야?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. 남의 남편 꼬셔서 좋냐? 이웃집 문이 열렸습니다. 401호 아주머니가 나왔다가 상황을 보고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. 그래도 기척이 느껴졌습니다. 문 뒤에서 들을 것이었습니다. 저는 처음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. 막고 있었습니다. 당황해서 숨이 막혀서 뭔가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. 몇 살인데? 부끄럽지도 않아. 자식은 있어? 자식한테 창피하지 않아. 그 말 하나하나가 겨냥하는 게 어딘지 알았습니다. 나이, 부끄러움, 자식? 제가 가장 흔들릴 것 같은 곳들. 그리고 이상하게 그 말들이 들리는 순간 오히려 뭔가가 가라앉았습니다. 당황하던 게 가라앉고 떨리던 게 가라앉고 저는 그 여자 손을 잡았습니다. 세게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. 그냥 멈춰달라는 의미로. 손을 잡자 그 여자도 순간 멈췄습니다. 저는 말했습니다. 당신들 이미 끝난 사이잖아요.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. 그 여자가 멈췄습니다. 손을 놓지는 않았지만 힘이 빠졌습니다.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. 내가 그 사람 좋아합니다.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이에요. 이 나이까지 살면서 이런 감정인 줄 몰랐는데 지금 이 사람한테는 그게 있어요. 그 여자 눈이 흔들렸습니다. 꼬셨다고 생각하세요?
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꼬신 게 아니에요. 그냥 만났어요. 그냥 좋아졌어요. 복도가 조용했습니다.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요. 그 말을 할 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. 참았습니다. 울면 안 됐습니다. 당신도 당신 인생의 행복 찾으세요. 그 여자가 드디어 손을 내렸습니다. 표정이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. 분노인데 그 안에 뭔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. 허탈함 같은 것, 아니면 오래 버텨왔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. 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.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. 문을 닫고 들어와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.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. 한참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울었습니다. 무섭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, 근데 이상하게 후회가 없기도 하고,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왔습니다. 복잡했지만 그 중심에 하나가 있었습니다.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느낌. 그 일이 퍼지는 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. 며칠도 안 돼서 딸 현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. 엄마, 나 들었어. 목소리가 낮았습니다. 어디서? 중요해? 사실이야? 저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. 응. 전화기 너머가 조용했습니다. 현아가 말했습니다. 엄마 미쳤어? 유부남이잖아. 알아. 알면서 왜? 좋아하니까. 엄마. 현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내 나이에 지호 엄마 친구들한테 뭐라고 해? 우리 엄마가 유부남이랑 만난다고? 창피하게.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. 창피하다.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습니다. 아프게. 근데 그 아픔이 제 선택을 바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. 현아야. 응. 엄마가 현아 창피하게 하려고 이런 게 아니야. 근데 엄마도 살아야 해. 살면 되잖아. 왜 굳이? 그 사람이 좋은 거야. 엄마한테 그런 사람이 처음이야. 현아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. 그러다 말했습니다. 나 당분간 연락 안 할게. 전화가 끊겼습니다.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. 가슴이 아팠습니다. 딸이랑 멀어지는 것. 그게 제가 내려야 할 대가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. 딸은 제 전부였으니까. 손자 지호는 제 기쁨이었으니까. 근데 이 선택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. 이미 제 안에서 뭔가가 살아났고 그걸 다시 묻어버리는 걸 못하겠었습니다. 민준이가 그 일을 알게 됐습니다. 아내가 저한테 찾아온 것도, 제가 복도에서 한 말도 그 사람이 전부 들었다고 했습니다. 민준이가 왔을 때 저는 아무 말 않고 문을 열어줬습니다.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.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. 미안해. 뭐가? 그쪽이 너한테 찾아간 것도, 내가 그 상황을 혼자 감당한 것도.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. 정리할게. 이번에는 진짜로. 쉽지 않을 거야. 알아. 근데 이미 쉬운 선택이랑 맞는 선택이 달라진 지 오래됐어. 그냥 쉬운 쪽만 골라왔는데 이제는 맞는 쪽으로 가고 싶어. 저는 그 말이 뭔지 알았습니다. 무게 있는 말이었습니다. 가볍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걸. 민준이는 그로부터 2달 후에 이혼을 했습니다. 쉽지 않았습니다. 상대가 합의를 거부했고 법적인 과정을 밟아야 했습니다. 그 과정에서 민준이가 가진 것들의 많은 부분이 정리됐습니다. 재산도 관계도. 저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. 흔들릴 때마다 저를 봤고 저는 그때마다 그 사람 옆에 있었습니다. 지금 우리는 같이 살고 있습니다. 크게 좋은 집은 아닙니다. 넉넉한 살림도 아닙니다. 그래도 괜찮습니다. 아침에 같이 밥을 먹습니다. 민준이가 밥을 할 때가 있고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. 밥상 앞에 앉아서
별말 없이 먹다가 이것저것 얘기도 합니다. 그 조용한 아침이 좋습니다. 이상하게 이 조용함은 예전 결혼 생활의 그 조용함과 다릅니다. 같이 있어서 조용한 것과 할 말이 없어서 조용한 것은 다른 겁니다. 장도 같이 봅니다. 민준이는 채소 쪽에서 뭘 고를지 오래 봅니다. 저는 생선 코너에서 그날 뭐가 좋은지 봅니다. 따로 돌다가 계산대 앞에서 만납니다. 그게 우리의 장 보는 방식이 됐습니다. 저녁에 같이 걷습니다.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옵니다. 많이 걷지는 않습니다. 민준이가 무릎이 좋지 않아서 천천히 걷습니다. 그 느린 걸음이 싫지 않습니다. 딸 현아는 반년 뒤에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. 먼저 전화를 한 건 현아였습니다. 목소리가 조금 낮았습니다. 엄마 밥 먹었어? 그 한마디였습니다. 저는 응 먹었어. 너는이라고 했습니다. 그렇게 다시 시작됐습니다. 지호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모릅니다. 저한테 오면 할머니라고 안깁니다. 민준이한테도 익숙해졌습니다. 처음엔 낯을 가렸는데 지금은 먼저 달려옵니다. 할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옆에 앉아서 블록 싸는 걸 같이 합니다.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. 이게 사는 거구나.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립니다. 그 나이에 왜 저래? 라고. 창피하지 않냐고. 저는 웃습니다. 그리고 말합니다. 이 나이라서 하는 겁니다. 젊었을 때는 현실이 막았고 시선이 막았고 용기가 없었습니다. 지금은 잃을 것도 줄었고 남은 날도 보이고 그래서 오히려 할 수 있었습니다. 이 선택이 세상이 보기에 올바른 선택인지 저도 모릅니다. 틀린 사람과 결혼한 채로 살다 끝나는 것과 늦게라도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. 어느 쪽이 더 맞는 건지.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. 저 잘못한 걸까요? 누군가의 남편이었던 사람을 사랑한 것.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. 그건 사실입니다. 지금도 그 부분은 무겁습니다. 근데 저는 지금 생애 처음으로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집니다. 정말 사랑하고 정말 행복한데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한 걸까요? 아니면 늦었어도 맞는 선택을 한 걸까요? 댓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. 저도 아직 모릅니다.